진짜? 나도 저번에 천둥 신발로 밟은 적 있어. 누가? 인가에 깠어. 아씨. 오. 천둥이 발로 깠어. 아, 좋아 죽겠다. 막 토할 정도로 좋은가 봐. 자, 오늘 숙제 104쪽까지입니다. 네? 104쪽. 네. 얼마나 많이 하다가 자, 오늘 해야 될 거 첫 단어는 원입니다. 원. 오늘 부채꼴 하는데요? 네? 그래 오늘 그거 하면 안 되냐고요? 안 한다고요. 네, 안 해요. 오늘 1, 2번만 하려고요. 3번까지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왜 물어봐요? 선생님 자. 저는 됐잖아. 인디랑 감사합니다. 네, 1, 2랑 3, 4를 붙여갈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마 3, 4를 안 하고 뒷단으로 먼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양이 많아서 주말 이용해서 3, 4가 나갈 건데 오늘 그래서 원래 한꺼번에 다 날짜 계산을 선생님 지금 하루를 잘못했어. 원래 오늘 3, 4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숙제가 조금 뒤로 밀렸죠. 그러니까 평일에 좀 고생해야지 뭐 우리 어쩔 수 없지 뭐. 자, 어쨌든 첫 단어 원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경고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지? 이번에는 내가 경고하건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외워오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번 특징 다 외워가지고.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야? 오늘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중요도로 따진다면 내가 생각할 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합동.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써먹는 단원이 합동. 두 번째가 바로 이 원에 대한 성질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서 진짜 무궁무진하게 쓰이게 될 건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용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쓰는 거랑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말한 건 정의입니다. 지금 정의와 성질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최소한 도형을 보고 찾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외워갖고 이렇게 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를 선생님이 적어주는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외워갖고 오세요. 쪽지 시험 안 보고 이번에는 깜지를 곱하기 100으로 기필코 쓰게 만들 겁니다. 네. 네. 이미 20번씩 누적했잖아요. 곱셈공식의 변형 20번 누적했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누적했잖아요. 현재는. 써갖고 와라. 자, 안 써면 내쫓아버릴 거야. 자, 원의 정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원의 정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적어주는 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곡선 같은 콧구멍이다 이씨. 동그라미 콧구멍이다. 자, 원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거고 지금부터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도형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요, 임의의 한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존재하는 점의 모임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원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보니 이 임의의 한 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니? 이거를 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줄 건데 미리 적어 놓고 갑시다. 임의의 한 점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의 정답. 가끔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은 임가희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나왔죠. 똑같이 사기꾼이죠. 이미라는 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5죠. 수민이 이뻐서. 자, 네가 왜 우익이야? 집중하세요. 원의 중심 우익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임의한 점은 지금부터 원의 중심 5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 반지름을 지금부터 알파벳 문자, 소문자 R을 써서 표현할 겁니다. R. 집중하라고 했죠. 집중하세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뒤쪽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더 있는데 모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점 하나만을 놓고서 원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점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맞죠? 이 개념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뭘로 바뀌느냐? 집합이라는 말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시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한다면 자취라는 말로도 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집합, 자취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원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볼 거거든요. 그러면 임의의 한 점이 필요하겠죠? 맞나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의 중심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거리, 반지름을 잡아야 되겠죠? 거리를 몇 칸으로 잡아볼까요? 2칸? 3칸? 싫어요. 2칸, 5칸, 5칸, 아니 10칸, 3.5칸. 5칸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5칸을 가면 임의의 점 하나가 여기 찍히게 될 거예요. 여기가 5칸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아래쪽으로도 이런 데 찍어도 되겠죠? 또 다른 점 하나는요. 왼쪽으로도 5칸 가서 점 하나 찍어도 되겠죠? 또 다른 점은 위로도 올라가도 되겠죠? 또 대각선으로도 5칸 되는 지점을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원이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원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정의를 내려봤죠. 가운데 있는 점이 뭐라고요?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를 이렇게 이어놓은 게 뭐예요? 반지름 R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하면서 가봅시다. 원에서 나오게 되는 용어들. 용어 정리. 자, 원은 이미 정의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정의를 또 쓸 필요는 없겠죠. 원의 중심은 임의의 한 점이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같은 거리는 반지름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원래 엄밀히 따지면 같은 거리라는 말은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같은 거리예요. 오케이? 원래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같은 거리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헷갈려 할까봐. 근데 실제로 원래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도형의 정의는 반지름은 이렇게 쓰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임의의 점이 있을 거예요. 어디야? 임의의 점이 아무 점이나 얘기하는 거. 원 위에 아무 점. 그 아무 점이나 까지를 이은 맞아요. 선분을 얘기하는 것이 원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반지름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같은 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요 정도로만 해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용어는요. 이제 뭘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원이 이렇게 나왔으면 반지름이 이렇게 그려졌죠. 또 다른 반지름으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 길이 둘은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운 도형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맞아요? 맞죠?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부채꼴이라고 부를 건데 그 전에 호라는 단어부터 먼저 떠올려 볼 거예요. 호는 뭐냐? 원 위에 임의의 한 점 여기 있죠. A라는 점 합시다.
이 점 하나 또 잡았어요. B라는 점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호는 뭐냐? 이 A와 B라는 점을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놓은 게 호예요. 즉 호의 정의는 원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아니에요. 두 점을 원의 둘레를 따라 아니에요. 연결한 도 얘기를 합니다. 네,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선분이라는 단어 자체는 직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려진 도형이 뭐예요? 곡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곡선은 곡선이겠죠. 그러니까 선분이 아니잖아요. 선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호라는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호를 표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호 A, B다라고 표현을 해서 쓰면 돼요. 임의의 두 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호, 곡선이지. 우리가 선분 쓸 때는 A, B라는 점을 딱 쓰고 위에다 선분 표시 직선 그렸지. 지금 곡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 이렇게 호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호를 뜻하는 기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선분도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맞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세 번째 도형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아니요. 현이라고 불러요. 네. 현은 그러면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 위에 임의의 두 점을 그렇죠.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됐나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한다면 그냥 현 A, B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선분이지 얘는. 맞죠? 곡선 아니고 직선 모양의 선분이지 그냥. 그러니까 선분 표시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써버리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보려다가 안 본 도형. 반지름하고 반지름에서 이렇게 호로 둘러싸인 거. 그렇죠.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부채꼴. 그럼 부채꼴이라는 도형의 정의는 뭘까요? 그렇지. 부채 모양으로 생긴 형태를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부채꼴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적인 정의는 다르게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리느냐?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정답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지름과 호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채꼴까지 확인했죠? 자,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 도형 추가적으로 갑니다.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 지금 부채꼴이 만들어졌을 때 각이 나온다? 맞아요, 아니에요? 부채꼴에 여기 선분과 선분이 만나면서 각이 생겨버리지. 즉, 저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중심각. 무슨 뜻인고 하면은 부채꼴에서 만들어지는 각이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각이라고 해도 아니에요. 뭐냐? 그냥 아니에요. 원의 중심에서 그렇죠. 만든 각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이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와 대비되는 여섯 번째 뭐가 있느냐? 원의 둘레에서 만든 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원의 둘레를 뭐라고 부르죠? 정답. 그럼 무슨 각? 맞아요. 원주각. 그럼 이것을 내가 그림에다 표현하면 원주각은요, 임의의 두 점 잡았죠. 각이 어느 쪽에서 만들어져야 돼? 원의 둘레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원 둘레 위에 아무거나 한 점 딱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점 이어버리면 이게 원주각입니다. 아시겠나요? 중심각하고 원주각의 차이 알겠어요? 이 원주각은 중3 2학기에 나와요. 얘는 중3 2학기 나와. 근데 선생님이 중심각 얘기하는 김에 비교하면서 같이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도형으로 돌아가서요. 7번째 나오는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7번째는요. 여기 지금 그림 보면요. 현 만들어졌죠. 호 만들어졌죠. 현하고 호를 이어놨더니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 만들어진다. 그죠? 무슨 모양이지? 저거?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저거 들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활 모양으로 생겼잖아. 활 모양. 그래서 저 모양을 우리가 활 모양의 형태다 해서 활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골의 정의는요. 네, 호와 현으로 에이, 좀 고급스럽게 포장해 보자. 초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콧구멍이다. 도형이다 라고 부르는 게 바로 활골이에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믿어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7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형들이에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 모양들을 지금부터 그림에다 표시해 볼 거거든요. 번호 붙여서. 반지름 1번 어디 있을까요? 그래, R이라고 써있는 데가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몇 번일까요? 요 각은? 요 각이 2번이었어요? 5번. 몇 번으로 돼 있어요? 5번. 그래, 이 각이 5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선은요? 3번. 초록색 선. 그래, 3번 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이는 주황색 선은요? 그렇지, 2번? 호.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도형은요? 4번. 여기까지 다 해서. 그래, 부채꼴 몇 번? 4번. 부채꼴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요 도형은요? 6번. 이게 무슨 뭐라고요? 원주각. 그렇지, 원주각 6번째.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원에서 선생님이 현 하나 이렇게 그려놨죠. 현이 어차피 원이 이미 2점을 잡은 거지? 맞아요? 그럼 이미 한 점을 여기다 잡고 또 다른 한 점을 정반대편에 잡아서 이렇게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어도 하나의 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원 위에 임의의 2점을 이은 선분이죠. 선분으로 이었죠. 그러면 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우린 저렇게 생긴 도형을 초등학교 때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 무슨 이름으로 불렀지? 그렇지. 그래서 현의 성질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가장 길다랗게 생긴 긴 현은 누구다? 그렇지, 원의 지름과 같다 라는 성질이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저 믿어도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A, B 여기 있죠. D라는 점 하나를 여기다가 잡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그릴게요. 노란색 보이죠? 맞니? 보여요?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이름은 뭘까요? 아닌데요.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떠올려보세요. 직각삼각형이냐? 이게 어딜 봐서 힌트 내외심이랑 떠올려보세요. 삼각형 A, B, D는 원 5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 5의 내부에 있는 삼각형인 내접 삼각형이 되겠죠. 배웠어요? 그리고 이 원 5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원 5는 삼각형 ABC의 외부에서 접하는 원이다 해서 외접원이겠죠.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중심 O는 외심이 되죠. 네. 이게 외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도 되겠죠. 그럼 외심에서 여기가 뭐예요? 꼭지각이죠. 여기가 뭐예요? 중심각이죠. 꼭지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었죠. 근데 이 호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죠. 이쪽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서부터 원주각과 중심각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겠느냐?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에다가 뭘 하는 거다? 2분의 1이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꼭지각이 절반이잖아. 근데 꼭지각이 원주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되잖아. 같은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성질들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학년 2학기를 배우고 내려왔기 때문에 괜히 배웠다는 생각이 또 머릿속에 스쳐가죠. 어차피 할 거. 그때 당시에 원래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얘기를 니네가 1학년 2학기를 안 배우고 올라와서 그때 얘기를 못 한 거야. 언젠가는 얘기를 할 거였어. 때려보지 마. 자, 7가지 도형들까지 얘기를 해봤어.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봐보세요. 7번째 도형인 활골을 보면은요, 호와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가장 긴 현이 지름이라 그랬지. 그러면 활골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지. 이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러면 점점 커지네. 맞아요? 언제가 제일 클까요? 이렇게 지름을 현으로 가질 때가 제일 크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활골의 성질이 나옵니다. 무슨 성질이 나오냐? 가장 원안에서 큰 활골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해보자. 원의 반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반원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 7가지 성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요. 손가락 잘리고 싶다고요? 잘라달라고요? 응? 색칠해달라고요? 이렇게? 다 외우세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3번째 얘기로 갑니다. 3번째 얘기. 3번째 얘기는요, 그냥 선생님이 이름 붙일게요.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거예요. 네? 할선? 안 배워요. 할선은 오늘 안 할 거예요. 나오죠, 당연히. 오늘 3번째까지만 하고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네,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요. 잘 보세요. 원을 다시 하나 그릴 거거든요. 원은 동그라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정으로부터 같은 걸 네. 그렇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 잘 그렸다. 그죠? 자, 원의 중심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그릴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여기 오고 A고 B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도형을 부채꼴 OAB 혹은 AOB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부채꼴을 이름 붙였죠? 이때 여기 보이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심각. 그럼 이 각의 크기를 내가 X라고 할게요.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 부채꼴하고 합동이 되는 부채꼴을 바로 옆에다가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이렇게 C로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X가 되겠죠. 맞죠? 합동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 이 호의 길이랑 이 도형의 호죠?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 초록색 부채꼴 보이죠? 초록색 부채꼴하고 여기서 보이는 이 큰 부채꼴하고요. 합동일까요? 닮음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동이라고 하기에는 각의 크기가 다른 게 눈에 보이죠.
닮음이라고 하기는 변의 길이는 똑같잖아요. 각의 크기만 다르잖아요. 각의 크기가 다르면 일단 무조건 합동은 닮음은 안 되는 거잖아. 닮음은 각의 크기가 무조건 똑같아야 되잖아. 네. 김혜진 처리해. 그렇기 때문에 닮음도 아니고 합동도 아니야. 근데 잘 보니까 초록색 부채꼴에서 여기 호의 길이가 전체 부채꼴 주황색에서 보면은 딱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네. 되죠. 똑같은 걸 2개 붙여놨으니까 맞지?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네. 똑같이 2배지.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를 더 그려서 이렇게 해서 D라고 이름 붙이고 이번엔 AOD라고 해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중심각을 X라고 한다라면은 이 호의 길이 전체는 몇 배가 될까요? 3배. 중심각도 3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비례관계의 처음과 끝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라는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정비례 관계의 뜻이 뭐였죠? X가 커지면으로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2배, 3배, 4배로 변화면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Y도 2배, 3배, 4배로 같이 변해가는 게 정비례. 지금 봐.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 2배 됐지.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니까 중심각 3배 됐잖아요. 이해됩니까?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의 부채꼴에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도형은 이렇게 생긴 하나의 현이죠. 그러면 현 AB가 있을 거고 2배로 키워버리면 이렇게 생긴 현 AC가 있겠죠? AB라는 현을 2배 하면 AC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 현의 길이랑 이 현의 길이가 같은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에 현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현 3개를 그렸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삼각형 만들어졌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짧은 2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 말인즉슨 얘네 2개 더한 게 얘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을 더한다는 얘기는 하나를 2배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2배 하면 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됩니다. but 현의 길이는 비례관계가 된다, 안 된다? 정비례관계가 아니다. 즉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비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중심각과 호밖에 없다. 확인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뒤에서 또 추가적인 얘기를 배우게 될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배우게 되냐면요. 여기에 중심각과 호의 길이 나왔죠. 여기에 추가해서 뭐까지 보게 되느냐?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원주각의 크기까지 해서 이 4가지 사항들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 원주각 이 4가지가 완전한 비례관계예요. 대신 현은 비례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비례관계를 뜻하는 하나의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요새 책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필기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비례관계는요. 여러분들 물고기 초등학교 때 그려봤어요? 이런 거 그려봤지? 여기서 꼬랑지 부분만 지우시면 돼요. 이게 비례관계를 뜻하는 기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중심각하고요. 비례한다. 그리고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원주각의 크기까지가 비례다. 확인됐습니까? 단 현의 길이는 비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핵심. 그래서 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걸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경고했죠. 외워오세요. 외웠는데 다 못 외웠으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끝났어요. 다 했어요, 저. 이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 있지? 이게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102쪽이에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할선은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할선이 너무 궁금해 죽겠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틀어 들어두세요. 보여드릴게요. 원이 있죠. 이거 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도형에서 접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고요. 할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할선은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거를 할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접선, 두 개 이상으로 만나는 거는 다 할선. 오케이?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선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에서 여기를 지우고 우리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싹 지워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봐야지. 자, 유형 1번에 나와 있는 96쪽입니다. 문제 봅시다. 대표 문제 1번이에요. 자, 그냥 보고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천천히 갑시다. 첫 번째,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동그라미. 원의 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 현이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너 딴 생각하고 있었지? 보여요?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보여요? 기가 막히게 보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 번째, 부채꼴은 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렇죠. 어유, 기가 막힌다. 어디 갔어, 부채꼴? 아, 여기 있다.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거. 맞죠? 틀렸죠? 원위의 두 점을 잡으면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을 활꼴이라고 한다? 원위의 두 점을 잡아서 나누어지는 두 부분을 활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원위의 두 점을 잡아서 나누어지는 두 부분은 2선과 2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호가 돼야죠. 거기다 옳게 고쳐놓읍시다, 여러분들. 활꼴을 지우시고 호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디귿에서도 지름 대신에 뭐라고 적을래요? 네, 반자 하나 추가해 넣으세요. 거기까지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 문제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부터. 네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내주. 아니요. 그냥 중요해요. 중학교. 그냥 중요하다고 했는데 웬 중학교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중학교 쓸 뻔했어. 나 중학교 썼는데. 왜요? 뭐 판교중학교라고 썼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낙원중학교라고 썼어요? 아니요. 왜 그냥 중학교라고 썼어요? 그냥요. 그냥요? 네.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저도 때려봐도 돼요? 아, 네. 돼요? 네. 안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미죠, 현진아? 현진이 포인트는 약간 때리는 거. 개그 코드 약간 때리는 거. 그리고 수민이는 약간 욕하는 거. 이런 코드인 것 같아. 임가연은 먹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지금 보면요. 중심각이 여기는 20도고 여기는 30도죠.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러면은 6대 x도 같은 비를 가지겠지? 비례 정비례 관계라는 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2대 3은 6대 x. 그러면 결국 x가 그렇죠.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20하고 y라는 중심각의 크기의 비인데 6일 때 24라 그랬죠? 6일 때 23면 1대 4가 된다는 얘기죠? 1대 4가 20대 뭐가 돼요?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가 얼마입니까? 80. 좋아요.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시면 돼요. 안 어렵죠? 중요하다고만 했잖아요. 네. 저기 X 대 24니까 네, x 대 24는 당연하죠. 해볼까요? 9대 24는 30대 y가 되는 거죠? 9대 24 약분합시다. 3으로. 그럼 3대고 8대죠. 3대 8은 30대 y죠? 그럼 83 곱하는 사람은 없겠지. 8 곱하기 30이 3y라고 쓴 상태에서 약분하면 되니까. 그쵸? 이거 240이라고 말하려고 움찔움찔 하던 사람들 있죠? 반성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네. 반성하시라고요. 그런 분들.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똑같은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 따로 뭐 설명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제? 딱 보니까 가게 크기가 3개가 이렇게 중심 O를 통해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A, B, C로. 그죠? 근데 가게 크기의 B가 가게 나온 게 아니라 호의 길이의 B가 나왔지? 호의 길이의 B는 호의 길이는 결국에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관계지. 즉 호의 길이의 B가 곧 중심각의 크기의 B라고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럼
그러면 호 AB.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호 AB를 이렇게 따라왔을 때 그려지는 중심각이 바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그럼 여기야 뭐라고 쓰면 되죠? 그래, OA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호 BC의 중심각 어디가 될까요? 밑에일까요? 위일까요? 밑에. 그렇죠. 밑에가 되겠죠. 호 BC에 대한 중심각. 맞아요? 그럼 여기가 4A.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그럼 몇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5A에다가 더하기 4A에다가 더하기 3A를 계산한 게 얼마가 된다? 160.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몇 A예요? A가 30 되는 거죠? 그럼 5A가 몇 도? 150. 4A가 120. 3A가 그렇죠. 이 상태에서 누구 찾으라 그랬어요? 각 A, O, B 몇 도예요? 그렇죠. 각 A, O, B가 150도다. 어때요? 문제 오늘은 되게 쉽죠? 넘어가 보자. 되게 쉽죠? 이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귀여운 승찬이는 잘 풀겠지. 당연하죠. 어. 지금 인간이 비웃었어? 우리 귀여운 전승찬 비웃었어? 어? 그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왔어? 그것도 아니고. 어. 의도적으로 웃은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듣고 싶어서. 몰라요? 집에 가고 싶죠? 아, 네. 자, 가고 싶어요. 나도요.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가 6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중심각이 40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평행이에요. 이거 억까. 오, 좋아요. 그럼 이 문제 이제 억각인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 몇 도죠? 40도. 잘 봐요. 이거 반지름이죠. 맞아요? 이거 반지름이죠. 이야. 그렇지. 얘가 몇 도야? 40. 그럼 여기가 몇 도야? 그렇죠. 그럼 여긴 몇 도예요? 40. 아, 그럼 잘 봐. 중심각이 40에 40이죠. 여기 호의 길이 얼마예요? 6. 그럼 여기 호의 길이는요? 40대 100이라는 비례 관계제? 2대 5죠? 그럼 여기 얼마? 그렇지. 15. 2대 5는 6대 x. 확인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어디 찾으래요? 이쪽 호의 길이 찾으라고 시켰죠? 그러니까 얼마? 15. 그렇죠. 센티미터. 됐습니까? 센치예요? 헷갈려요, 맨날. 편하게 발음하세요. 괜찮으니까. 확인됐어요? 요렇게. 그러면 자, 다음 문제 또 가보죠.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또 뭐예요? 반원이 그려져 있죠? 반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지금 얘기하십시오. 원을 반으로 나누는. 그렇지. 원을 반으로 나눈 거. 뭐라고? 타코라고? 그거 맛있는데. 맛없어. 나도 먹을 만한 그거. 자꾸 왜 우리 자꾸 먹는 얘기만 해? 감에서 먹었어? 왜 감까지 가서 타코를 먹었어? 근데 저 근데 이거 TJS 때 한 입 먹고 버렸던 걸로 알고. 자, 이렇게 지금 평행이라고 돼 있죠. 이 상황에서 여기가 20도라고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니 이 호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죠. 이때 어디 구하래요? 호 AD. 이쪽 호 구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 X.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봐. 평행선이지. 얘랑 동의각이 여기 아니에요? 20.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 호의 길을 못 찾지. 왜? 호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중심각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중심각의 B가 곧 호의 길의 B니까. 그러려면 이쪽 호를 가지는 중심각을 나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지? 보조선 그려야 되겠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 선이랑 이렇게 따라와야 부채꼴이 만들어지고 중심각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반지름에 반지름을 이렇게 같으니까 여기 몇 도예요? 20. 그러면 중심각이 140. 그렇죠. 그러면 20대 140은 2대 x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20대 140은 2대 7 될 거 아니에요.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곧 호의 길이의 비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야? 그래 1대 7. 2대 7이야? x 대 2대 x인데? 바보짓 했네. 그럼 1대 7은 2대 x니까 x가 14.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문제 확인됐습니까? 응. 우리 70이라고 썼어요. 이거 원 중심 5야. 자, 어려운 것 같으면서 은근히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똑같이 생겼구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리려는데 너무 높여져 있어서 놀랐어요. 잘했어요. 아,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원의 중심 O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P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쪽 각의 크기가 25도에다가 이 호의 길이가 문제에 나와 있죠? 얼마로 나왔죠? 18cm. 뭐라고요? 18. 18cm. 응. 18. 그죠? 자, 이때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같다고 문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예요? 25. 그렇죠.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이번에 뭘 찾으래요? 호 AC죠. 호 AC면은 이쪽에 보이는 요 호의 길이 찾는 거지. 그러면 중심각 준비돼 있어, 그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 18에 대한 중심각만 찾으면 되지? 이 각의 크기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기 몇 도예요? 몰라요라고 하기만 해봐라. 그렇지. 왜 50이야? 그렇지. 좋아. 그럼 얘랑 얘랑 뭐야? 이등변. 그럼 여기 몇 도? 그러면 여기 몇 도? 100대 맞을래? 75도. 180에서 125. 삼각형의 한 외곽이잖아. 야, 여기가 100도가 되려면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가 100도겠지. 에이? 그러면 중심각이 몇 대 몇이야? 25대 75는 자, 이제 이변의 길이 그냥 y라고 합시다. 호의 길이. 그러면 y 대 18 되는 거죠? 자, 25는 75 나눕시다. 그럼 1대 3이죠? 그러면 y 대 18 되는 거죠? y가 얼마야? 정답. 이렇게. 어떻게? 어렵지 않죠? 자, 뒤로 넘겨서요. 그러면 봅시다. 자, 배기 쪽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는 전부 다 비례관계라고 얘기했죠. 이번엔 그 넓이에 대한 얘기가 그냥 추가된 것 뿐입니다. 자, 지금 딱 봤더니 원 그려져 있고 중심 그려져 있고 부채꼴 두 마주보게 그려져 있는데 크기가 서로 다른 상태예요. 맞습니까? 이때 여기 중심각이 150도고요. 이쪽 중심각은요? 60. 그때 문제를 쫙 읽었더니 부채꼴 OAB.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O고 여기가 CD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초록색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30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주황색 부채꼴의 넓이를 x라고 하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중심각의 크기의 b가 넓이의 b라고 그랬잖아. 비례관계니까 맞죠? 그러면 식은 150대 60은 30대 x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3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2대고 5대죠? 5대 2가 30대 x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얼마예요? 정답. 그래서 얘 넓이는 얼마다? 10이다. 잘했어요. 그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34번. 34번 문제에서 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부채꼴이 또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현까지 그려져 있다잉. 근이 안 근이? 근이는 반말이고요. 그럼 어느 나라 말이에요? 가이나라? 안 되겠네. 털어버려야겠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쪽에도 현, 이쪽에도 현이죠. 그럼 이 현 길이가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 안 했어. 잘 생각해봐. 부채꼴이 합동이 됐을 때를 가지고 선생님이 늘어나니까 중심각이 늘어나면서 호의 길이도 비례관계 가진다. 대신 현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가 어때? 같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내가 이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두 개의 부채꼴은 어떨까? 합동이겠죠. 길이가 같을 땐 합동이 된다는 얘기지?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야? 40도. 여기도 몇 도야? 그렇지. 그럼 전체가 몇 도야? 정답 찾았죠. 맞습니까? 같을 때만 그냥 합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35번에다가는 그림에다가 직접 한번 표시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수민이만 표시할 건가 보지? 수민이만 표시한다고? 이거야 안 되겠는데? 자, 30초만 주세요. 혹시 얘들아 이런 말 들어봤냐? 자, AOB의 크기가 COD의 크기의 3배라 그랬죠? 그럼 COD의 크기 여기죠? 여기 그냥 A. 그럼 AOB의 크기 여기 얼마예요? 3A 되는 거죠? 중심각이 몇 배야? 그럼 뭐 호의 길이도 몇 배? 넓이도 몇 배? 현의 길이도? 미쳤어? 현의 길이는 몰라요. 자, 그러면 기억. 호 CD의 길이가 호 AB의 길이의 3분의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현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3배 맞는 거 맞죠? 니은 현의 길이가 3배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디귿 중심각의 크기가 아니네. OCD잖아. OCD는 이 각의 크기인데 이 각의 크기가 OAB 이 각의 크기의 3배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가격 크기 완전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선분 AB랑 선분 CD 얘네들이 평행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요? 틀리지? 자,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3배래. 맞아? 틀려? 누구의 넓이가 3배라고 그랬지? 부채꼴의 넓이가 3배라고. 삼각형의 넓이가 3배가 될 수 없는 이유 잘 봐. 보여줄게. 얘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은요.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지. 얘랑 하나 더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이 넓이 있죠. 그리고 밑에 것까지 해서 3개 이렇게 그려지지. 이거 3개 더한 게 3배야. 근데 지금 그려지는 도형은 어디에 그려진 거야? 이 안에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진 거지. 그러니까 3배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음, 비읍, 부채꼴의 넓이가 3배래.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얘기죠. 부채꼴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가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104쪽까지가 숙제일 겁니다. 알겠죠?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